그러니까 3월 19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최근 봄철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KNN은 산불을 예방하겠다던 산림청의 산림 정책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KNN 기획보도 누가 산불을 키우나 오늘은 첫 순서로 산불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숲 가꾸기 사업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태를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을 태운 2022년 밀양 산불. 대형 산불로 번진 원인으로 벌목 형태의 숲 가꾸기 사업이 지목됐습니다. 숲 가꾸기는 주로 소나무는 남기고 그 주변에 자라나는 화렵수를 팹니다. 키가 큰 소나무 등은 기르고 관행적으로 작은 화렵수는 잡목 취급해 베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아 산불에 잘 버티는 화렵수를 없애면서 숲만 더 건조해지고 바람이 부는 통로만 넓혀줍니다. 오히려 화렵수림이 바닥에서 나오는 불을 이렇게 소나무림, 불에 약한 소나무, 키 큰 소나무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숲가꾸기로 싹 잘라내다 보니까 3년이 지난 밀양 산불 현장은 숲 가꾸기 여부에 따라 회복되는 모습도 다릅니다. 숲 가꾸기가 이뤄진 곳의 소나무는 모두 불타 죽어버렸고 반대편은 화렵수가 자라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산불이 지나간 곳이지만 화렵수 아래에서는 이렇게 재선중 훈증 더미도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합천 산불과 3월 11일 하동 산불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시기 산불로 두 현장 모두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11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를 한 합천은 산림 179헥타르가 탔고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아 화렵수가 많았던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은 129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의 위험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산불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1,500헥타르가 피해가 있었는데 20년부터 24년까지 후반기 5년을 따져보면 6,700헥타르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은 30만 헥타르, 축구장 43만 개 규모로 무려 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860억을 들여 축구장 8만 4천 개 면적에서 또다시 숲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주변에 복합 기능을 갖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입주기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터무니없이 적어 자칫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배우지에 지으려는 공항 복합도시 추진 부지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국내외 자본 유치에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배우지 3곳에 300만 평 가까운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선 입주하려는 기업 숫자가 중요합니다. 취재진이 부산시 용역 결과를 살펴보니 입주 희망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의 0.0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앞둔 부산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랴부랴 올해 초 2달 동안 입주 희망 기업을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접촉한 입주 희망 기업 가운데 단 10%만 실제 입주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유치 의향이 이 정도로 없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초 투자 의향 조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기업과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장을 발로 뛰었을 때 투자 의향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기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기업체를 방문하여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뿐 아니라 공항 복합도시도 그에 발맞춰 보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주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식들이 보면은 이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어떤 최적지 이렇게 지금 좀 부상을 하고 있고. 가덕신 공항이 과연 29년 제대로 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신공항 복합도시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 더파크가 적자로 문을 닫은 지도 5년이 흘렀는데요. 반얀트리 화재 여파로 삼정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해 재개장이 더욱 멀어진 가운데 부산시가 뜬금없이 100억 원 규모의 사파리 전시체험관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가 폐업했습니다. 삼정기업은 적자를 이유로 부산시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에서는 부산시가 이겼지만 대법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동물원 재개장은 기약이 없습니다. 현재 동물원에는 48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올해 초 삼정기업과 부산시는 임시 개장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불이 난 반얀트리 시공사 삼정기업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임시 개장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컸지만 밑에 우리 애들이나 하면 지금 볼 때 있으면 다 지방으로 가서 마음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처럼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이 문을 닫은 지 5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 어린이대공원에 100억 원을 들여 가상 사파리 전시 체험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 원, 시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일대에 VR 전시 체험관을 짓고 야간에는 산책로 안에 가상 사파리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동물원 재개장이 아닌 전시체험관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린이대공원 실감형 스마트 사파리 조성 사업을 무려 100억을 투입해서 올려주셨는데 동물원의 개장과 이것이 함께 사파리가 맞아져야. 부산시는 동물원과 별개로 노후된 공원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연계된 그 전체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계획을 이번 조성 계획에 저희들이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동물원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사파리 전시체험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늘봄 학교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뒤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늘봄 교실 근무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늘봄 학교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방과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부모의 96%가 만족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늘봄 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는 9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60%를 훌쩍 넘길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그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정원을 제한했던 돌봄 서비스는 희망자 전원으로 풀었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제공하던 무상 늘봄 프로그램도 3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늘면서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돌봄 교실에서 무상 수업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이 생긴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돌봄 전담사의 37%가 돌봄 외에 다른 아이들까지 관리합니다. 지금은 무상 학습형 아이들을 수업을 돌봄 교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유휴 교실이 없어서 아이들 수가 40-50명, 많게는 지금 100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선 내 아이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혹시나 모를 관리 소홀로 자칫 사고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막 뛰쳐온 학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또 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부산시 교육청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말합니다. 학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특히 돌봄 교실에서 무상 수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또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하는데 어디 갈 데 없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신학기 초가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작 학부모들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고령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지역 기업들이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모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기자재와 그린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플랜트 설계 업무를 맡고 있는 63살 김병열 씨는 국내 대형 조선소를 정년 퇴직하고 2년 전 이곳에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40년가량 일했던 설계와 기술 영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겁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한 김병열 씨에게 돌아온 일터는 인생의 의미를 새로 다지는 현장입니다. 재능 기부라 할까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선에 대한 기술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하면서 후배들하고 같이 일하는 상당히 보람을 갖고 좀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20여 명의 재취업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수요에 대한 갈증이 컸던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경험자의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 인력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술 수준으로 보면 최고 정점에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면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이처럼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 지역 기업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9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위 조사에 따르면 소속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이 75%로 가장 많았고 타직장 퇴직자 재취업을 병행하는 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현장직 일자리 기피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 산업 현장에 고용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인력 운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었지만 안전관리 부담과 생산성 향상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조사됐습니다. 현재 그 고령자가 퇴직 전의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근로 인센티브와 같은 이제 현금성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도시 부산에서 숙련된 인력들은 전문성과 함께 직장 내 멘토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어젯밤 오후 6시 50분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출발 전 낙뢰를 맞아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던 승객 200여 명은 탑승 시각이 10분가량 지난 오후 7시쯤에야 결항 안내를 받아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숙박과 항공기 대체편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대부분 승객들은 귀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잇따라 RSV 바이러스에 감염돼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RSV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지난 10일 이 병원에서 최초 감염자가 나온 지 일주일여 만인 어제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확인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병원 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감염 발생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각종 현안 사업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KNN의 지적과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에서 배제되더라도 시 부지인 26%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도록 막판 협상 중이었으며 창원시 소유권만 보장해주면 관련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차질에 대해서는 기존 협약을 뒤집은 게 아니라 건물 지분 확보를 위한 협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계기관의 재반박 등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KNN이 보도한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 불법 성토와 관련해 안병구 시장이 직접 나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불법 성토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밀양 삼랑진읍 45개 구역 44만여 제곱미터 농지 개량 현장에서 산업 폐기물 등 부적합 재료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경남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 굴 제품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 통영에서 수확해 제조한 제품으로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며 리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일 계절에 맞지 않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절기 춘분인 내일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부산 15도, 밀양은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륙은 아침에 영하권주의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풀리지만 공기는 좋지 못한데요.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 부산 경남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질은 나쁘겠습니다. 또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진주 16도, 합천과 의령 1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거제 14도, 밀양과 창녕은 17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양산 16도, 김해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모레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